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난 3일 새벽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남 지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파손과 정전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에 바닥으로 고개를 떨군 신호등. 쓰러진 신호등을 일으켜 세우려 해도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건물 외벽의 간판들도 태풍의 위력에 힘없이 떨어지는가 하면 굽어질 대로 굽어져 주변을 나뒹굽니다. 창원에서는 주택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김해 상동면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해안가 인근 지역인 통영에서는 정박된 어선이 침몰하고 교회 철탑이 무너졌습니다. 양산 에덴밸리 인근 풍력발전기도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인근 앞바다에서는 피항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이 파도에 떠내려갔다가 해경에 의해 승선원 14명이 구조됐습니다.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는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원과 거제, 김해, 합천 등 10개 시군, 2만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모두 2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과수원 낙과와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 면적도 7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도로 위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 곳곳의 지하차도와 교량에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 주민과 시설물 붕괴로 밤사이 대피 소동을 벌인 주민만 3천여 명.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대 200mm의 비와 초속 46m의 강풍을 몰고 온 태풍으로 경남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보셨듯 이번 태풍 마이삭은 강풍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일대는 유리창 파손이 잇따랐는데요. 이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 60대 여성이 깨진 유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가장 근접한 3일 새벽 1시 반,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창문 파손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이던 중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숨졌습니다. 부산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일대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 북상 당시 40여 가구의 유리창 1000여 장이 파손된 해운대 LCT 역시 강풍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해운대의 한 초고층 아파트에는 거실 쪽 창문이 깨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이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리창 수십 개가 깨진 건데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는 창문 파손을 막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유리창 두께가요. 보통 3mm, 5mm, 16mm 정도 두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실험 결과 초당 30m 풍속에도 유리창은 자체적으로 파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틀하고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그 바람이 들어오면서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거든요.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선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등 종이를 두껍게 끼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리 강한 바람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문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차라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커튼 등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문은 열어놓는 것보다 닫아놓는 것이 좋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면 강풍에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큰 비로 약해진 집안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령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겨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났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해고 야구부는 지난 6월 황금사자기에서 짜릿한 첫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에 큰 기쁨을 선사했죠. 하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승리의 주역이었던 김유성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고 결국 NC는 김유성 선수의 1차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김해고를 비롯한 김해 지역 체육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고 야구부가 지난 6월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만년 꼴찌였는데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대회에서 강릉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설마 했던 김해 시민들은 선물 같은 우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해시청은 환영식을 열었고 김해고 총동창회도 김해고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경남 전체의 경사이자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승리의 주역인 투수 김유성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유성 선수가 전지훈련지에서 동료 학생의 배를 때려 출석 정지 5일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유성 선수를 1차 지명했던 NC 다이노스는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잔치집에 대회를 우승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일차적으로 안타까운 면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역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내에 있었던 폭력 사태에 실망하면서도 어렵게 일궈낸 승리의 의미가 학폭 논란으로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빨리 좀 사과할 거는 사과를 하고
그 유승희를 위해서라도 빨리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두 번째 우승한 큰 일을 해냈는데 넓은 아량으로 좀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꼴찌들의 반란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김해고 야구부. 김유성 선수가 학폭 논란에 휩싸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는 학폭 당사자와 학부모 사이 합의를 다시 한번 조율하고 김유성 선수의 프로야구 2차 지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거제에서도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제시가 수도권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의 도심거리입니다. 한창 사람들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제에서는 8월에만 2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자 지자체가 강력한 방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역 인근 초등학교 4곳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시 직원들도 순환 재택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이용토록 하며 커피 전문점은 테이크아웃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며 교회는 비대면 예배토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영업 제한으로 식당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30% 이상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 제한 조치까지 내려지면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상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감염 확산 차단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조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한 행정적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시청을 찾아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수도권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거제시. 시민 불평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는 강한 방역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세대에서는 벽지를 다시 뜯어내고 있는데요. 이사도 하기 전에 집안 곳곳에 곰팡이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진주 혁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하지만 몇몇 집들은 아직 도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새 벽지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 점검을 하러 온 A씨는 곰팡이로 뒤덮인 벽을 발견했습니다. 벽지를 떼어내자 석고보드 위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밑에 층에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왔더니 그 벽지 사이사이랑 팬트리 몰딩 부분이 곰팡이로 다 썰어져 있더라고요. 막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곰팡이도 많은데 제가 보드 교체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닦아서 될 일이라고. 역시 입주 예정인 몇몇 세대에서도 집안에 곰팡이가 발견돼 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까지 개설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곰팡이가 핀 집의 벽지를 바꾸고 부분적으로 석고 보드를 교체하는 등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벽지 교체만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핀 집이 특정 층에만 집중돼 있어 사용했던 자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재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살다가 되면 평생 에이스 해준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준대요.
제가 그렇게 그걸 알고 들어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긴 장마 기간 동안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곰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일부 세대가 이제 곰팡이가 좀 미미하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곰팡이가 지금 석고보드까지 이렇게 먹지 않는, 번지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하기도 전에 새집 곳곳 피어있는 곰팡이. 제도배로 그 흔적은 없애고 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주민들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남 도민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경남도 체육회는 59번째 경남 도민체육대회와 30일의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을 1년씩 미루는 수년 개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도민체육대회는 2021년 창원시에서 2022년 양산시에서 개최되고,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도 2021년 거제시, 2022년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해 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행정의 하나로 영상회의를 본격 가동합니다. 김해 시는 회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서비스별 사용 목차를 배부하고 필요 장비 등을 구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김해 시는 정보화 교육 강사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대동 정보화 마을 운영자와 영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행정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는 부서 간 업무 협의를 비롯해 시민 참여 형태의 다양한 회의에 영상회의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합천 정양늪을 세 번째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정양늪은 환강지류인 아천의 배후습지로 5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합천 정양늪이 생태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생태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지 생태관광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됩니다. 한편 경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선정한 지역 대표 생태관광지로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하동 탄소 없는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긴 장마 여파로 지난달 경남의 농축수산물 물가가 최근 9년 사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8월 경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남 지역의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20.2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1.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77.4%로 가장 크게 올랐고, 고구마와 돼지고기 등이 주요 상승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창원 지역 전통시장의 배추 소매 가격은 현재 9,000원으로 최근 6개월 사이 2배 이상 올랐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경남도가 2024년까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 2만 7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5,700여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3,400여 가구 등 11,600여 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 8,100가구, 빈집 개보수주택 176가구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 9,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월요일에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